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때론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아, 그때 그 순간이 참 따뜻했구나 하고 가슴이 저려오는 기억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 그 작은 조각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천천히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1. 아버지의 국 한 그릇. 사연자 김동현님.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공사장을 오가며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국수를 삶아 시장에 내다 팔았죠. 우리 집 식탁은 늘 바빴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 모두 각자 그릇에 밥을 덜고 정신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상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꼭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땐 그냥 아버지는 좀 늦게 드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가요? 우연히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아버지의 밥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찬밥 한 덩이에 국을 말아 드시고 계셨죠.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용하고 또 쓸쓸해 보이던지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늘 늦게 드셔? 어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시다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걸 봐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더라.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이제는 저도 한 집의 가장이 되어 어느새 아버지처럼 조용히 식탁 끝에 앉아 아이들의 식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한 그릇의 국, 그 찬밥이 담고 있던 사랑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밥보다 당신이 잘 먹는 모습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땐 모르죠. 그 눈빛이, 그 순서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배려였는지를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해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순서 속에 있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 있기도 합니다. 식탁의 마지막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를 남기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랑을 건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 2. 엄마의 조용한 응원. 사연자 이현숙님.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모의고사 성적은 바닥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니 하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는 말을 돌려서 하셨죠. 책상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저는 수저를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밥그릇을 다시 부엌으로 가져가더니 조용히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으며 한마디 하셨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내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로라는 건 꼭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엄마는 늘 그렇게 조용히 알려주셨죠. 결국 저는 원하던 대학엔 가지 못했지만 그날 엄마의 따뜻한 위로는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며 그때 엄마가 그랬듯 조용히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언제나 든든했던 그 조용한 응원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응원이란 꼭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은 조용한 팝상 위에도 다정한 눈빛 속에도 담겨 있죠.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가족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나를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그 단단한 눈빛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그날 김치볶음밥 하나에 담긴 따뜻한 마음.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줘야 할 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연 3. 친구의 말 없는 위로. 사연자 박종열님. 퇴직을 앞둔 59살 겨울이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25년 넘게 지켜온 터라 마음이 허전하고도 씁쓸했죠. 괜히 집에서 아내한테 짜증도 내고 말수도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산책할래? 별다른 말도 없이 우리는 동네 뒷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오후였고 친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친구가 묵묵히 챙겨온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냥 걸으면 되지 않겠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괜히 충고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걸어주는 친구. 지금도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친구와 함께 걸었던 그 겨울 산길이 떠오릅니다.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때론 말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놓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건 말 없는 위로입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지요. 지금 그 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밤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쉬어가는 글. 순간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을 지나갑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누군가의 안부를 듣고 한숨을 내쉬고 그 순간순간은 너무도 작고 평범해서 대부분은 흘려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득 돌아보면 그렇게 사소하다고 여겼던 순간들이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눈빛, 그저 조용히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손길,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내뱉은 짧은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든 조각들이 됩니다. 인생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고 고운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놓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그땐 왜 그게 그렇게 소중했는지 몰랐던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온도와 빛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참 고맙다.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되어줄 거라고. 혹시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그 하루를 다시 품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을 위로해줄 기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납니다. 사연 4. 아내의 손등. 사연자 유재민님. 몇 해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 긴 재활의 시간이 시작됐죠. 그때 제일 미안했던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간병까지 맡게 됐으니까요. 하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랑 살아서 고생만 하네.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제 손을 잡더니 자기 손등을 제 손에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손에 내 손등이 아직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의 그 말과 손등의 체온은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때론 단어가 아니라 그 손끝의 체온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눈빛과 손길로만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마음. 그 손등의 따뜻함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물려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고 사랑이 아닐까요? 사연 5. 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연자 정명자님. 나는 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남편도 은퇴한 지금 하루는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명자, 너는 괜찮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명자야, 너 참 잘 버텼다. 아무도 몰랐지만 너는 힘든 날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지. 이제는 너도 너 자신을 조금은 안아줘도 돼. 다른 사람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해줘야 할 시간이다. 그 편지를 쓰고 난 뒤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웃으려 하고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정명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정작 자기 이름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그 이름에는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이고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이 결국 우리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되어줍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당신 자신에게 너무 오래 말을 걸지 않았다면 오늘 작은 편지 한 줄 남겨보세요. 그 시작이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들이 있죠. 엄마가 말없이 챙겨주시던 밥 한 그릇, 어깨에 살며시 올려진 친구의 손,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처음 건넸던 내 이름. 그 모든 순간들은 조용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지탱하고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 마음을 놓치고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무심히 자신을 놓치고 계시진 않았는지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멈춰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때로 지나간 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놓친 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삶을 놓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는 작은 눈빛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사소한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보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 자신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잘해왔어. 오늘도 참 고마워.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도 그 순간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삶 속 조각들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